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의 김연주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가지급금 방치하면 대표자 주머니가 거들난다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 정말 만만치가 않죠? 자, 보시면요, 이 가지급금,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인출해가는 이 법인 가지급금인데요. 이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가지급금이란 이 법인의 실질적인 현금 유출은 있었지만 이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서 개정 과목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거나 세법상 이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그러한 일시적인 채권 상태로 나타나는 개정 과목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원인은요, 대부분 이렇게 회사의 성장만을 생각했던 이런 대표자분들이 본인의 재산이나 이런 자금을 관리하지 못해서요, 정말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인출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가족형 기업 그리고 1인 주주 법인의 경우는요, 이 사업체 형식이 법인이지만 대표자분들께서 이 개인 사업자처럼 여겨지는 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냥 이게 필요하면 돈을 가져다 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들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사업 목적 사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성상 증빙을 받지 못한 비용, 현금 리베이트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유로 해서 비용은 지출되었지만 차일, 피일 계속 미루다가 제대로 처리해 나가지 못한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쌓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실제로 이 대표이사나 이 주주 이런 분들께서 법인의 자금을 실제 대여한 경우에 이렇게 가지급금이 발생된 원인입니다. 자, 이 가지급금 왜 발생됐는지 한번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이 가지급금이 법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위험성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입니다. 이 법인은요,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당연히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대여금에 대해서 명징한 계약서가 부재를 했다, 이렇게 된다면 세법에서는 반드시 이 이자에 대해서 4.6%의 이자를 징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해당 법인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자만큼 당연히 이 법인의 수익금액에 가산되고, 그리고 법인세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간 기속자에게는 당연히 상여처분으로 수익금액이, 소득금액이 올라가겠죠. 대표자의 이 소득세가 높아지면 물론이고요, 소득 상승에 따른 4대 보험과 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함께 부과되는 그런 상당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차입금 지급 이자에 대한 불산입인데요.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의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인 입장에서는 이 불산입된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율이 적용되면서 그만큼의 법인세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 대표자는요,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에 실제 입금시키지 못한다면 계속적인 이자가 누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상여 처분을 받게 되고요, 돈을 빌려간 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결국 부과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대표자의 이 소득세가 높아지면서 따라오는 그 효과는 4대 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함께 부과되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기업을 평가할 때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가지급금 개정은 기업 신용도를 평가할 때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금리를 인상시키고요,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과도한 금융비용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삭감시키죠. 이것은 바로 이 기업 성장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회사가 대표자에게 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특히 예상되어서 그냥 임의로 그냥 대손 처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굉장히 무거운 불이익이 가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업무상 배임 내지는 횡령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급금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갑니다. 가지급금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기업이 상당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쭉 누적된 결과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기업 대표들도 처음에는 야, 이 정도 금액이야. 나중에 내가 회사에 채워넣으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가 결국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에 생겨난 금액이 아닌 만큼 가지급금을 정리해 나가는데도 당연히 시간이 소요되고 오래 걸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이고 또 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이 방향으로 분명히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지급금의 해결 방안입니다. 자, 가지급금의 해결 방안 첫 번째인데요. 이 재무제표 분석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해서 왜 가지급금이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 그 악성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고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돈을 인출해가는 대표자분들은 급여가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상승을 시킨다든지 추가적인 상여를 받는다든지 배당을 받아 나간다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의 융통성의 그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재료 할인을 위해서 무자료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무자료 거래에 대해서 또 적격 증빙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빙 확보가 어려운 현금 접대, 리베이트 등이 없는 이런 비용들, 증빙 없이 나가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도 계속 쌓여간다면 회사는 기업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 가지급금이 발생된 원인은 대표자가 쓸 돈이 없다 보니 그 법인에 있는 현금을 그냥 이렇게 유출해 나가는 그 원인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급여의 설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여, 이런 중간 배당을 통해서 법인 대표의 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대표분들은 이 현금을 이렇게 또 받으려면 급여를 받으려면 4대 보험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쌓여져 가는 대표님들의 이런 현금 유동성을 통해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그 가지급금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정관 규정을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급여 외에 합법적으로 추가 지급될 수 있는 이 보수 그리고 이 배당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배당 외에요. 이 정관 변경을 통해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의 구조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물론 이 소득세와 4대 보험은 불가피하지만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쾌한 출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최대한의 유동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지급금 해결 방안 세 번째입니다. 대표자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죠. 그리고 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요. 자기 주식,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닌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이 유상감자가 목적인 경우에는요. 의제 배당으로 보아서 배당 소득세도 과세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대표자 소유의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는요. 이 적정가액으로 매각을 하고 임대도 적정가액으로 하면서 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법인과 대표는 결국 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입니다. 매매 가액이 시가 외에 다른 어떤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요. 법률상으로 타당하나
거래의 실질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목적이라면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질 과세 원칙으로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산정가액은요, 부동산 시가의 50%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요,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결 방안 5번째인데요. 이 회계상의 정기 오류 수적 손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한번 보시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이 왜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류를 수정해서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찾지 못했던 이 가지급금을 자기 집, 자기 주소를 찾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인해서 비용에 따른 적격 증빙 미수치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회계상 비용이 이미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인세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에 대한 경정 청구를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퇴직 시에 이 퇴직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자가 현실적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요, 해당 퇴직금은 다른 소득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세후 현금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 퇴직금은 결집 효과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분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고 있지만 분류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세율, 담세율이 낮아집니다. 만약에 이 가지급금을 상환할 정도의 퇴직금이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때는요, 이 정관 규정의 정비를 다시 해서 사전에 급여를 인상을 하고요, 퇴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해 나가면서 일정 시점을 두고 이 퇴직금을 활용한 가지급금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가지급금이 무엇이고 가지급금을 방치했었을 때 얼마나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김현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